안녕하십니까. 아나운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예, 오늘 또 시간이 없어요.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나운고TV의 우리 최고의 미남, 최고의 청장님, 제가 존경하고 계속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예, 안홍구 청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은 어디 나이트 클럽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은 옷차림에 깔끔한 슈트 차림, 핑크 슈트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어디서 이런 옷을 구할 수 있나요? 나처럼 멋있는 남자를 만나신다면 썸은 왼쪽. 예,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했는데 이런 걸 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형님. 근데 너무 옷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이거 저희 이제 제가 그래도 잠깐 출연해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상을 남겨야 되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문화평론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상파나 이런 데 많이 나가니까 네네. 아무래도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은 남들과 조금 다른 그런 색감이겠다. 이거 배워야겠다. 네, 이거.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골라준 그런 옷입니다. 싸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장담하기를 저거 좀 작아도 괜찮아. 그래서 나 진짜 살 뺄 거야. 그래서 진짜 빼가지고 80kg일 때는 네. 쫙 이쁘게 맞았어요. 지금도 잘 지금 맞습니다. 85가 넘어가면서 네. 약간 여기가 쬐네. 야, 카메라 아슬아슬하게 안 잡힌다. 근데 우리 청자님도 오늘 슈트가 좀 멋있습니다. 예? 뭐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 뭐 두 분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까부터 네, 잘 어울리면 어울리는 거죠. 예, 근데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 먼저 저희가 이제 오늘은 한글날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한글날 때 그 행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예. 그때 그 행사를 했었잖아요. 한글날 경축식. 근데 그때 행사가 굉장히 초라했잖아요. 그렇죠. 그 앞마당에서 그 뭐 한 100여 명 모셔다 놓고 우비 입히고. 근데 그 행사비가 1억 8천 얼마요? 1억 8,900. 1억 8,900. 예. 1억 8,900이나 나올 행사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게 저도 이제 많은 그 공연 행사나 이런 데 이제 대본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좀 소위 말하는 단가를 좀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바로 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 저는 바로 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팀한테 나는 그 행사가 너무 허접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허접하죠. 뭐 짝이 없죠, 진짜. 우리 그 한글날 행사면은 그래도 뭔가 이거 한글날 행사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동네 무슨 설명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나? 그러니까 계양구청 행사보다 못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김포에서 중복문화제를 했는데 그 중복문화제에 온 사람 정도밖에 안 왔어. 그래요? 근데 중복문화제가 더 다채로 왔어. 공연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기획 큐시트 상에 그렇죠. 여기서는 합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딱히 볼만한 거. 중복문화제 예산이 내가 얼마 들었나? 형님이 그때 기획하셨던 거죠?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중복문화제에서 직접 밝힌 게 한 2천만 원 들었다 그러더라고. 어이구, 그런데 그 액수로도 쪼개서 그렇게 다채롭게 만들었던 그렇죠. 건데. 예. 그런데 이 행사가 1억 8,900만 원 들었다. 예. 저 5천만 원이면 하겠습니다, 제가. 형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수의 계약 다 하실 것 같은데. 전문 용어로 아도를 친다고 하죠. 업계 용어입니다. 일본 말이긴 하지만 업계 용어라서 죄송합니다. 써서 죄송한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세 팀한테 좀 견적을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해도 대충 뭐 조명 10개 대여하면 1,000만 원 잡고. 조명도 없는데 무슨 야외인데. 여기 옆에 카메라나 옆에도 밑에서 쏴주는 조명들 있잖아요. 카메라가 찍을 때 뭐 그런 것들 조명. 여러 가지. 그러니까 풀로 누가 저걸 1,000만 원이나 받니? 풀로 땡긴 거예요. 풀로. 전부 풀로 다. 진짜 비싸게 받았다. 카메라 방송국이 1,000만 원이면 사겠다. 조명이. 그렇지. 이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평균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그냥 막 잡은 겁니다. 막 잡은 거예요. 디테일하게 잡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국 카메라가 아니라 2대 잡고 일명 ENG 카메라나 조그마한 이제 8mm나 요즘 8mm 쓰지는 않지만 디지털 카메라 잡고 편집하고 촬영자까지 해서 1,000만 원 2명 500씩 잡아가지고. 이거 폭리잖아, 폭리.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 김성수 TV에 맡겨주시면. 이 형 여기서 이걸 가져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우비 의자 어쩌고 저쩌고 작가 쓰고 뭐 스텝 쓰고 해서 정말 넉넉 정말 이게 지금 형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폭리다 이렇게 폭리를 잡아도 9천이면 끝입니다.
9천이면 끝이라니까요. 근데 1억이 더 들어갔네요. 1억이 더 들어간 1억 거예요. 8,900. 예.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받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게 9천만 원이라고 하면 네. 1억을 더 올렸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주식회사 BTC 커뮤니케이션이 따냈어요. 주식회사 BTC 커뮤니케이션스 제가 자료 보내드렸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표자가 윤경아야. 아하. 윤 씨야 또. 아, 윤 씨구나. 파평윤 씨의 세상. 와 대단하다. 대단해. 야, 여기 성씨로 공격할 줄은 몰랐어. 아 요거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윤 씨로. 경찰청장도 윤 씨고. 윤 씨고. BCT 커뮤니케이션스도 윤 윤 씨고. 씨고. 예. 왜 이렇게 윤 씨가 많은 거야 지금? 온 동네 윤 씨들 다 왔어. 아주. 윤보선 대통령도 계셨죠. 저기 있잖아. 형, 윤 씨 죄송합니다. 중에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니? 잠시만요. 한 분만 더 모셔야 할 텐데 지금 큰일 났네. 위기네 오늘. 예. 야,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면은 이 행사에도 뭔가, 그러니까 우리 형님 말씀으로는 뭔가 있지 않겠냐? 아 그렇죠. 예. 분명히 누군가가 한 거죠. 진짜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이 저는 정- 5천이면 합니다. 5천이면 김성수 TV에 맡겨주세요. 작가로 예. 100이면 됩니다. 예. 제가 가서 행사를 써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야 이 정도 콘티를 100급 받고 쓴다면 그 양심이 형. 야 50은 남는다. 50은. 첫 거래가 쿨거래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솔직히 이게 콘티도 짤 게 없어. 중간에 없죠. 뭐 멘트 이런 것도 별것도 없고 아유. 그냥 와가지고 연설하신 사람 연사 좀 맞습니다. 끼워놓고 맞습니다. 야 그리고 진짜 골 때리는 거는 대통령 축사가 없어. 그러니까 나 그거 보고 진짜 축사가 없어. 축사 없는 경축식이야. 이게 말. 대통령은 한글날을 경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면은 자기가 쓸 수 있는 한국말은 이 새끼가 뭐 이거잖아.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것밖에 안 되잖아. 쓸 수 있는 한글이 맞아, 이거야. 맞아. 그리고 그거밖에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뭐 이런 얘기하고 피플스 하우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영어 하나 더 할 줄 알아요. 뭐 아크로비스타 갑시다.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예. 그거 한마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왜 그래? 한글이 국어인 게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 거야.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작자가.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과 아삼육인 그런 부산시장은 부산을 영어 공용어의 그 도시로 만들겠다잖아.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 한글날 경축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1억 8,900에서 1억만 먹어. 그리고 던진 거지. 이 파평 윤 씨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전주 이씨 출신이거든요. 예. 이게 또 세종대왕이 저희 좀 라인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전주희 씨가 많이 족보를 샀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 야, 이거 우리 조상을 욕해. 이거. 아니 개통 있는 전주희 씨들이 예.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제가 전주 이씨 이간대군파 쪽 라인입니다. 정말-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족보도 있어요. 아니, 저희가. 전주- 중간에 씨나 영모로 밀리고 이런 사람 아니고? 예. 파평윤 씨나 다 좋은 분들인데 예, 그 중에서 저렇게 돌출돼 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집안을 맞습니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사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우리 그 세종대왕 형님 이렇게 사과해야 돼.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도 못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런데 개사과는 대밀고. 하여튼 이게 한글날 때 이게 너무 여파가 크니까 살다 이런 한글날은 처음 봤기 때문에 좀 언급을 했고요. 근데 이제 돈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돈 얘기를 좀 한번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4달간 법무부가 SNS 광고 비용으로만 6,900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댓글 비용이야? 요거는 형 오늘 위험해요. 자꾸. 예. 아니 SNS 네. 광고를 하는데 무슨 6천만 원씩이나 써? 그러니까 지금 취임한 지 넉 달 만에 6,900만 원 보통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나요? 근데 SNS 비용이라는 게 뭔가요? 뭐 정확히? 유튜브나 뭐 이제 인스타, 거기에 뭐 페이스북. 광고하는 비용이에요? 예. 그게 법무부가 네. 그렇게 하는 게 있나요? 보통 법무부는 국가기관이잖아요. 네네. 국가기관이 하면은 이런데 SNS에다가 직접 그렇게 광고비를 주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 부처하고 일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그 저기 입찰을 걸어서 1년치 미리 줘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6,900만 원을 줄 수도 있죠, 솔직히. 야, 총 예산 3억 원이나 된대.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 채널에 이제 홍보를 시작했다고. 예. 근데 그게 6,900만 원이에요, 야, 지금. 그럼- 저거 뭐 자기 대통령 되려고 밑에 깔아놓은 거야 밑밥? 세금으로? 그럼 유튜브나 이런 데도 광고를 하겠네요. 광고 우리한테도 광고를 좀 달라고 거의 해봐요. 유튜버 되셨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카드 뉴스 이런 게 많거든요. 예. 어차피 법무부 홍보잖아요, 사실은. 법무부에서 이번에 뭘 합니다. 법무부에서 앞으로 이런 걸 개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도 6,900만 저 돈 원이라는 쓰려면 게 나는 차라리 추미애 장관님처럼 네.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그런 헬스장 이런 걸 만들겠다. 그렇죠. 아, 휴게실 같은 뭐 그게 이런 뭐 거면. 추미애 장관이 혼자서 쓰는 헬스장 만들었다고 그 가짜 뉴스들을 갖다 써놓고 사과도 안 하고 있고 그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성들이 솔직히 헬스장 갔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많죠. 어? 예. 어떻게 알아요? 저 여성이니까. 저는 늘 여성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불편하겠죠. 그 특별하게 이제 헬스장을 갖다 만들어 준 건데 그걸 네. 가지고 여성 전용 헬스장을 만들었다고 그거를 추미애 전용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냐? 야, 그러더니 이제 저런 데는 저거 나는 댓글 쪽으로 나간 돈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든다고. 예, 의심이죠. 의심. 공개적으로 저는 공무원 생활이 좀 오래돼 가지고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우리는 SNS에 저런 광고비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쓸 수가- SNS가 그때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뭐 다른 방법으로 쓸 수는 있었을 텐데 인터넷 이런 쪽으로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저런 데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달라지긴 했죠. 예. 근데 이제 이 정도 비용까지는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많아서 일단은 좀 한번 지적을 한번 해봤고요. 하긴 지금 뭐 그 대통령 청사 옮기면서 뭐 1조씩 지금 안 들어가도 될 거 쓰는데 뭐 아니, 몇 푼 되지도 몇 않아요. 개를 내는 거 있죠. 지금 현재 대통령실 옆구멍 내는데 네. 도어 스태핑 피해서 들어가는 옆구멍 내는데 3억이래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야 어디 진짜 3억 들어갈 게 있냐? 문 하나 만드는 거야. 우리 그런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하나 좀 돈을 물 쓰듯이 쓴다고. 진짜. 정말 무슨 없는 사람들한테 돈 안 세금 들어갈 돈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부에 돈 없으니까 모든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깎고 있고요. 지금 돈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깎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3억 만들고 공공 육아 그 어린이집에 주는 그런 그 지원금을 끊었어. 다 끊었죠. 또 예, 이제 예. 깎았어. 예, 지원금. 3억 7,900이래. 4억이네 4억. 야, 현대건설이 그 공사를 해. 진입로 공사를. 기라는 애인데 이거 참. 아니 그 안에 인테리어 하는 데는 다누림이란 그 예. 다누리 21g 21g 이런 데 쓰고. 근데 쓰고 예. 저 통로 만드는 데는 현대건설을 쓰는 모양이죠. 야. 현대가 요즘 뭐 좀 삐졌나 보죠. 현대가 많이 어려운가 보다. 현대자동차,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가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지금 실수했잖아. 현대자동차한테 지금 뭐 전기차를 갖다가 못 팔게 만들었잖아요. 10만 그러니까 대나 야 지금 3억, 야 네가 먹어. 한 2억 먹어. 1억이면 충분히 하는데 한 2억 먹어. 이런 거 아닐까요? 10만 대가 1,000만 원씩 그 벌 수 있던 걸 못 벌게 했다면 네, 그렇죠. 네. 그 얼마 곱하기 보면 얼마죠? 10만 대에 1,000만 원? 야.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아니 차라리 길 뚫는 거 주지 말고 그 한글날 행사나 주지. 그거 1억 8,900 맞으라고. 그 살짝 카메라 몇 번만 돌리면 1억 8,900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현대도 현대건설한테 그런 걸 줄 수는 없잖아. 형님, 제가 현대건설이 보기엔- 무슨 사내 방송사 형님 죠 지금 보기엔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시키면 다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뭐 개념이 없어요 지금 다 뭐라고 해야 하나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또 윤 대통령 얘기를 계속해서 참 민망합니다만 오늘 그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북핵 대응할 것이라고 했는데 배고프면 밥 먹을 것.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북핵 대응을 지금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네. 핵 실험까지 한다고 하면 그래서 대응한다니 또 그리고 탄도 미사일 실어가 나를 수 있는 운반구가 지금 4,500km짜리 중거리 미사일이 네. 지금 네. 저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 일본 상공을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응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뭔가 나와야지 대응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구체적 대응이라고 하는 거다. 우리 구체적 대응을 한다는 게 오발탄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발탄 냈죠. 그리고 150대 전투기가 떴는데 네. 그거를 숨기는 거죠. 그 뒤에 안 거고. 그렇죠. 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항공 그 이 레이더 수준이라든지 스텔스기가 떠가지고 그 미국 그 북한의 그 상황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게 그렇죠. 우리 지금 자랑하는 그 탐지
기술 아닙니까? 그리고 사드 관련해 가지고 또 설비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드 레이더로도 뭐 중국을 갖다 겨냥한 거라 그러지만 실제로 지네들은 북한을 감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싹 다 볼 수 있는 거죠. 다 볼 수 있는 레이더를 갖고 왜 150대나 뜨는데 몰랐을까요? 야. 150대도 그렇고 그 150대라는 게 지금 북한이 내가 알기로 한 800대가 있다고 해요. 비행기가 네, 네. 80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쓸 수 있는 거, 네.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한 190대 정도라고 맞아요. 한 200대 정도 된다고 해요. 거의 다 뜬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중에 쓸 수 있는 것이 190대라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사실 못 쓰는 쓰는 거에 거죠. 한 그렇죠. 600대가 있다고 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라는 이름은 붙어 있는데 우리도 가면 공원에 가면 비행기 막 모여 있잖아요. 여의도 공원에 가보면 예. 있잖아요. 그런 비행기를 막 숫자로 치면 카운트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행기 말고 지금 미그 21, 예. 미그 29 예. 이 정도는 그래도 실전했을 수 있는. 구소련에서 가져온 거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 그 35A 정도 뜨면은요 한 대가 한 50대 정도 상대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 성능이 우수하고 안 보이는 데서 쏘고 다 노출되고 오는 과정에서 다 격추돼 버리는데 네네. 뭐 싸울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런 비행기지만은 어쨌든 150대가 떴다고 하는 것은 공군의 전력이 다 떴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나중에 안다 발표를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서 답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거죠 뭐에 사실은. 구멍이 아니, 크게 뚫렸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몰랐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최한우 평론가가 뭐라고 예. 얘기했냐면 똥파리도 150마리가 뜨면 안다고. 똥파리도 150마리가 뜨면은 이제 까매. 그렇죠. 그렇죠. 예. 생각해봐. 맞아요. 끔찍하지 않니? 아, 끔찍하죠. 150마리가 똥파리가 떠 있는 거야. 잡기에도 징그러워. F킬러도 못 잡아. 그거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런데 지금 전투기가 150대가 떴다는데 그러니까요. 예. 몰랐다? 야, 이거는 완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른 이 척 하는 정도면? 거죠. 야. 모른 척 했다가 나중에 북한이 발표하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첨단 기술로 대응을 했대. 뭘 대응했는지 뭘 얘기해 대응했는지 주지 않아. 모르겠네. 뭘로 대응했는지 F킬러 뿌렸나 진짜? 오늘 PD 리액션이 되게 이상합니다. PD 리액션이 이상해요. 예. 예.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좀 뭐라고 했더니 네. 리액션이 안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요. 네.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지금 저 무방비 상태라고 예, 그러죠. 예, 예. 국가적 이 안보에 지금 엄청난 공백이 생겼다고 봐야 되고 강릉에서 저 오발탄 생겼을 때도 네, 네. 지금 우리가 가서 국회의원들이 찾아갔는데도 못 들어가게 문장구 뭐 문정구 쇠사슬 같은 걸 묶어버려가지고 이게 못 들어오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 탄핵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 정도면. 모든 장관을 다 탄핵을 어떻게 해요 지금? 아 미치겠어 진짜. 아니 자기들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떳떳하면 오히려 더 공개를 하고 더 그렇지. 보여줘서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오히려 막 계속 이 이상한 논리들만 만들게 계속 음모론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도 같이 그게 똑같이 지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에서 뭐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가야지 네. 되는데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밑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지금 같이 뭉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이 와중에 또 주호영 의원은 뭐 북한 미사일 도발은 민주당 정권 탓이다.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 탓이래? 아니, 뭘 모르겠어요. 논리 좀 들어봐봐. 아 그럼 아니 이거 뭐 그렇다면은- 기사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예. 아니 그렇다면은 네. 민주당이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 이걸 책임지려면. 민주당이 딱 집권하면은 북한이 저런 미사일도 뭐 안 쏘고 핵 네. 실험도 안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갖다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때부터 정권이 때부터 이렇게 쌓아온 것들이 이 미사일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왜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이제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딴 거예요. 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 저수지에서 SLBM을 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저수지에서 쏜 걸 모르고 바다에서 쏜 줄 알았나? 아니요 저 그 뭐 지상에서 쏜 걸로 알았대요. 그래요? 그리고 또 오발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발도 아니었어요. 이게 그리고 그 발사를 한 날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 진짜 무서워요. 봐. 9월 23일 날 우리나라 부산항에 레이건 항모가 들어옵니다. 네네. 레이건 항모가 딱 들어오니까
SLBM을 25일 날 쏘는 거예요. 쏴버리고 예. 근데 이 SLBM은 미니 SLBM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탐지가 안 되면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SLBM인데 그것도 발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면 더더욱 탐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핵탄두를 전략핵은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니니까 전략핵 정도는 가능해.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항모를 쳤다 이렇게 되면 항모와 함께 부산항이 날아가요. 어이구야. 날라가 버리는 핵으로. 예. 그러면 예. 이미 얘네들은 워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23일 날 항모 들어왔어. 그래, 우리는 이걸 쏜다. 너희는 갔어 이제.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그거에 맞대응을 해가지고 그 미사일을 우리가 쏘면 그러면 그래, 우리는 괌을 타격할 거야. 어허. 그러면서 괌으로 쏜 거고. 아. 이런 식으로 워게임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150대를 딱 띄워가지고 150개 군대의 전술핵을 튀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 우리 전투기로 150대를 다 격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는 게 한 대를 격추시키는 데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이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어떤 놈들 최소한 한 10분의 1만 남아가지고 15개 광역시를 갖다 전술핵 타격을 했다고 쳐봐. 우리는 전쟁을 못해. 전쟁 수행을 그러겠네, 못하는 거야. 진짜. 예. 그런데 그 150대가 한 비행장에서 뜨지 않았을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지금 말씀 그러니까요.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떴을 때 원래 15대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뜰 때 15대씩 해가지고 한 10군데에서 떴다고 생각해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공군에 대응하는 거는 뭐 수원이나 이런 데서 원래 그 평택 쪽에 공군 비행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뜨면은 그 제일 어디서 뭐 제일 가까운 비행장. 대구나 이런 데도 뜰 수 있고 그 수원도 뜰 수 있고 뜨면은 뜨는 곳을 대기를 하고 있긴 있잖아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50대가 한목에 떴다는 것은 한 비행장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뜨면 그렇죠.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이게 뭐 5대나 10대는 한 군데서 대응이 되지만 150대가 한목에 만약에 동시에 뜨면은 이게 체크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응하고 있는 데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걸 노리고 저렇게 했을 가능성. 이거를 김정은이 직접 지휘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딱 끝났을 때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선언했어. 그 전쟁 예행 연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와. 이거는 그런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진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 게 뭔 줄 알아요? 일본 자위대한테 앞마당 열어준 거야. 그렇죠. 우길기 가족 전범기.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날카롭게 지적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도대체 이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참모총장 합참이죠. 합참에서 얘기를 한 게 9월 달에 수립이 됐다. 그러니까 9월 23일 항모가 들어오기 직전에 그럼 누가 결정했는지 미국에서 결정했다. 이런 말을 합참에 하고 앉았어요. 별은 왜 달았냐? 별 떼버려 이 자식들아. 니들 월급을 누가 주니? 이거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때부터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군사 작전권을 해소하기로 다 맞습니다. 예. 확정이 돼 있었는 거를 이명박 때 와서 그걸 되돌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작전권도 없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주권이 없는 국가예요. 사실은 이 전쟁이 났을 때도 전쟁을 직접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결정을 말이 못하는 거잖아요. 미국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전쟁이 그런 났을 때는. 이제는 일본한테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쟤네들이. 그러면서 태용호가 갓근 전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미국이라는 갓근과 일본이라는 갓근으로 우리가 지탱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치욕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자주국방 우리가 일본보다 그 공군력이나 이런 것들은 더 세다고. 그러면 북한분이 왜 이러시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말이야. 일본이 없으면 방어를 못한다는 그런 개소리가 어디서 나오냐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뭐 방어력이 5개월 만에 뭐 세계 10위권 이하로 떨어졌냐? 그러게요.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사실 일본은 그 일본 군대는 자위대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네만 자기들 이게 미국 제2차 세계 대전 마치고 일본이 이제 미국에 항복을 하고 난 다음부터 평화헌법 구조에 다른 나라에는 군사력을 그 행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다. 자기들 나라에 쳐들어오는 것만 그 할 수 있는 그게 평화헌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평화헌법에 의해 가지고 자위대는 그래서 자위대잖아요. 스스로 지키는 그런 데지 밖에 나갈 수는 없는 데인데
그것들이 지금 미국의 미국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명령에 따라가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오키나와에 지금 미군 부대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대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면서 지금 한국을 일본의 그 밑에다 두려고 지금 미국을 그렇죠.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걸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선언한 게 뭐냐면 자위대지만 미군이 명령을 내리면 공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어? 네. 그래서 일본 해군이라고 지칭을 한 거야. 일본 그리고 해라고 하고 뭐, 예, 예. 동해를 일본 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수직 라인에 미국에서는 그런 입장이죠. 한국과 일본을 다 부하로 두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군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군대지만 애초에 군대지만 전시의 작전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미군이 명령을 내려야 우리가 작전을 네. 수행할 수 있다고. 예. 그리고 일본도 자기네들이 명령을 내리겠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의 명령은 죽어도 못 못 듣겠다는 거야. 듣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훈련을 하고 앉았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근데-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고 뭡니까? 더 어떤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더니 갑자기 죽창가가 나오고 정진석이 네네. 무슨 조선과 일본은 전쟁을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한 거다. 조선과 조선. 일본은 예. 전쟁한 적이 없다고요? 예. 네. 예.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보지. 아니요, 할아버지가 한국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한국 그 이야기 있었죠. 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증거 자료를 다 2014년에 그 뉴스 파고라고 하는 데서 다 그 맞죠. 책자로 다 네. 입증을 했습니다. 계룡 면장이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면장이어서 친일 임명사전에 못 올라간 거예요. 면장까지는 안 올리 그냥. 예. 예. 왜냐면은 근데 솔직히 면장 중에서도 얘는 아주 악독합니다. 정인가 이그랜. 그 면장인데도 실제로 그 만주의 군사 헌금 내고 막 그거 네네네. 모집한다고 막 그냥 두드러 패고 막 돈 뜯어내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짓을 같이 했던 인간이에요. 근데 면장이나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뭐 그 일본에 징집 가고 이럴 때 예. 전부 네네. 다 그거 다 알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면장이 골라내고 뭐, 적극적으로 네. 사람들 네. 갖다 끌어들이고 심지어 찬양하고 예. 그런 짓을 갖다 다 적극적으로 했던 인간입니다. 그 공으로 나중에 저 아들이 또 군사 정권에 부역을 해요. 그래서 장관까지 장관까지 네, 하죠. 네, 예. 맞아요. 장관 했었죠. 예. 야. 그 아들이 또 지금 국힘당에 지금 그렇죠. 국힘당이 뭐 그 군사 정부의 그 후예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네. 국힘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황힘당. 황힘. 한국 아, 침 황국. 황국 일본. 황국 신민의 어. 힘. 황민의 힘 네, 아니면 네. 황국의 힘. 황힘당이라고 해요. 황임당. 얘네들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그러게요. 모국은 일본인 거야 그냥. 얘가 우리나라가 모국일 리가 있어요 정진석이? 근데 이제 제가 말씀 중에 이제 정진석 의원의 진석이라는 한자를 예. 일본에 사는 분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예. 이거 일본식 이름이에요 이것도.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 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새끼입니다. 예. 진석 석이 새끼지. 네, 진석이란 그 한자를 응.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 새끼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진석 새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진석이니까. 아니 진이 석이 새끼. 새끼지. 진은 다른 게. 아니요. 새끼라고 발음한다. 이게 진석을 진석을- 새끼라고 해요. 그럼 정새끼 이래야 되겠네. 정새끼. 정새끼. 네, 정새끼가 맞아. 굳이 한글 그러니까 우리 발음과 일본어 발음이 섞이면 정새끼.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새끼라고 해도. 실제로 창씨 개명을 아들까지 했어요. 아들까지. 그러니까 창씨 가운데 개명을 계신 분 했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정진석의 아버지도 창씨 개명을 했던 인간이에요. 근데 참 어떻게 저렇게 다 모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힘당 내부에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통령은 뭐 아버지가 1호 문부성 그 장학생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토웨인 거죠. 토웨이고 한국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라고 제발. 근데 그 동안에는 가만히 있어서 사실 사람들이 몰랐는데 저렇게 또 커밍아웃을 해주니까 국민들이 그러게요. 이제 아니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진석이가 보니까 독립운동가 중에서 안창호 선생인가 윤봉길 선생인가 그 기념사업회 회장을 했어요. 예? 어? 그러니까 일부러 이 친일파들이 그 독립운동가 그 기념사업회 회장을 그렇게 노린답니다.
아 신분세탁 같이 뭐 뭔가 어. 이렇게 좀 자기를 좀 포장하려고. 야 이거 너무 더 악랄하다 이거는 진짜 솔직히. 그렇게 했던 인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런저런 것들이 밝혀져 가지고 사실은 2년 전서부터 자기 아버지 묘를 갖다가 이장을 해야 됩니다. 친일파 묘를 거기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아 버티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럼 이제 알바끼네. 거의. 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독립군을 때려잡던 그 친일의 순사들 그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 가지고 이제 독립군 후손들을 막 독립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이 딱 들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미군정에 붙어 가지고 그렇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변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군정이 끝나고 이제 군사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그쪽에 또 서가지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국힘당의 전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흐름 속에 화난다. 있다고. 그러고 대부분의 사학재단들, 네네네 맞습니다. 사학재단들 보면은 다 또 사학재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일본 때 그 저걸 했고 또 이 경제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와서 하던 군수 뭐 물자들이나 또는 다른 어떤 회사도 하다가 이제 철수하면서 그걸 물려받는 과정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기득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국힘당에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은 다 친일 하던 후손들이 거의 있다고 보면 거의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화가 나는 게 그 당시에 그 친일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손들이 지금도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뭐 DNA가 있는 거죠. 그런 자기 조상들을 욕보일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래도 배운 사람이면은 어떻게 조선을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 싸운 적이 없다. 이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색기상. 다이조부 데스까 조또마떼 구다사이다. 뉴스파고의 그 2022년 7월 1일자 기사에 보면요.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일제강점기 당시 계룡 면장을 지낸 정인강 및 그 아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부모 등의 불법 묘지에 이장 명령이 내려진 지 2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정진석 부의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에 소재한 정진석 의원의 선영에 정 의원의 조부모와 부모 또 백부모의 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모두 장사법 및 산지법을 위반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묘지다. 야. 불법으로 묘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개기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여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도사나 법사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여기 땅 써준다고 그거 뭐 써준다고 해가지고 장차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여기다 묘를 두면은 뭐 친일 행적들이 다 무마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조문 가지 마, 조문 가지 마, 뭐 이런 얘기하고 진짜 아유 최악이다 최악 진짜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이걸 이런 작자가 지금 이재명 우리 대표를 갖다 공격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도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은 바로 구한 말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랑 똑같다. 네네. 아니 부담이 될 일이 아니고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야 될 이야기죠. 맞습니다. 나는 그 이재명 그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라고. 근데 제가 진짜 정진석 의원한테 감사히 여겨야 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데요. 제가 그렇게 투철한 민족 의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덕분에 그래서 제가 애국심이 지금 펄펄 끓어오릅니다. 제가 일본 콘텐츠들 많이 덕질하고 그랬잖아요. 다이조부 야메떼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끊어. 끊겠습니다. 정색기상 고맙다 이 자식아. 저는 그래서 카메라도 일본 거 안 삽니다. 잠깐만 형 이거 다 소니 거야. 이거 유니클로 아니에요? 아니야. 유니클로 안 가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깔끔한 사람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야 일본 거 볼펜 아니야? 이거 다 치워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소니 이거. 카메라. 아 소니예요 저거? 야 내일부터 저기 그걸 바꿔. 그 뭐가 있죠? 우리 한국 삼성 거. 삼성 없어요. 삼성 카메라 안 만들어요. 뭘 우리가 카메라 뭐? 야 그러면 저 블랙박스라도 가져와. 블랙박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호주 거. 뭐 저 옆에선 사달라고 그러고. 왜냐면은 요 카메라 가격에 거의 2배. 아 그렇습니까? 호주 건 더 좋습니까? 소니보다?
좋은데 예, 예. 화질도 좋고 예. 근데 비싸요. 아. AS 받기도 힘들고. 그런데 호주로- 그 호주로 희생을 가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형님 진짜. 이게 볼 때마다 이게 볼매입니다. 정말 매력적이세요, 진짜. 이럴 때 청장님도 하나 쓱 하나 뭐 들어오셔야죠. 저도 뭐 합니다 하면서. 저는 아예 일본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뭐 일본 거는 뭐 사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잠깐만 오늘부터 뭘 끊어야지 나는 하나씩 끊어야겠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민족 의식,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렇다고 있는데. 해서 일식을 끊으면 안 돼요. 일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밥 만드시거나, 그럼요. 예, 예. 뭐 돈가스 같은 그렇죠. 거,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이네요. 오늘 밥은 먹을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씩 또 실천해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는 또 오늘 그런 기분으로 또 다음을 좀 진행하자면 계속 열받는 소식밖에 없어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2천억 원대의 민간 투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는 SRT를 놓고 민영화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주말 일요일 날 네. 김성수 TV에서 네. KTX와 SRT 이 문제를 쫙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예.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때 이제 일요일 때 성수대교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오늘 성수대로. 대로 예, 죄송합니다. 여기 맛배기만 살짝 좀 말씀해 그렇죠.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SRT라는 건 수서에서 이제 평택간으로 그렇죠. 그 가는 그런 열차 노선이죠. 노선인데 이게 원래 코레일이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거를 네네. SR이라는 그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 근데 그 내용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SR 그 KTX가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네네. 게 40 몇 프로 되죠. 네. 40 몇 프로 되고 지분이, 예. 지분이 나머지는 그 뭐 우리 그 사학연금재단 그다음에 IBK, 그 기업은행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데는 산업은행 산업은행하고 네. 이런데 전부 다 대체로 다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공사예요, 공사예요, 그렇죠. 공사. 공사.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저거를 다시 이제 그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저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면은 누가 이제 그 저쪽에서 팔고 나가면은 코레일이 이제 사든지 하면 100%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안 되고 어떤 기업이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이제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렇죠. 그 열려 기업이 버리는 그걸 거죠. 네. 지분을 그래서 보유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좀 눈여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지금 돈이 되는 사업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민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처음에 만들 때부터 부채 비율이 높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부채를 핑계대 가지고 팔 수 있게. 그래서 SR 보고 참 진짜 골 때린 게 선전을 할 때는 SR 봐라 얼마나 지금 경쟁해가지고 장사 잘하고 있냐 싸게 너희들 타고 있지 않냐 이래놓고 뒤로는 부채 비율 딱 얹어놓고 나중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부채 비율이 크니까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시나리오가 다 있었구만요, 이것들이. 그래서 처음에 원래부터 민영으로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민영으로 하는 게 엄청나게 반대를 하니까 아유 민영 말고 그냥 일단 경쟁을 시켜서 한번 보자 공영으로 하자 이래놓고 이제 지분을 떠넘긴 거야. 네,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부채 비율을 딱 숨겨놓은 거야. 야 진짜 눈 가리고 아우네요, 진짜. 그래놓고서 이 부채 비율이 급등하게 되면 결국 적자 폭이 커지니까 팔아넘겨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 부채 비율도 높고 그런데 못하러 둘 떼놓고 있어. 이거를 코레일이 인수하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SR이 못했던 것들 예. 중에서 SR은요 실제로 코레일보다 서는 역도 적어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출발할 수 있는 그 곳도 한 군데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추석 때나 이런 때처럼 갑자기 열차량이 증설돼야 될 때 네, 네. 대응도 못해요 SR은. 왜냐하면 자기네들 기차가 없어. 없죠. 예. 기차가 없다니까. 여객 차량이 있는 거예요. 그 차량이 없으니까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해.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해결이 돼. 코레일이 남는 차를 갖다 그냥 그렇죠. 쓰면 되거든. 네. 투입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코레일과 통합하면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문재인 때 했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데 김현민 국토부 장관이 안 한 겁니다. 김현민 장관은 진짜 사과해야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문재인 정부로 너무 넘어가니까 요새 안 그래도 전부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네. 일단 오늘은 그걸로 마치죠. 알겠습니다. 요 자세한 얘기는 또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예.
성수대로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계속 정새끼상 타이저브 요것만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새끼라는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발음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새끼가 될지. 새끼. 예.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뭐 좀 이야기거리인데 저희만이 또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최근에 시사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댓글이 아니 왜 시사타파만 건드냐? 아니 더 탐사는 그쪽도 돈 가지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냐? 댓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더 탐사도 빨리 털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니들이 그 세금 가지고 얘기한다면 뭐 더 탐사는 왜 세금 안 내? 뭐 우리만 뭐 그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왕왕 계십니다. 아 왕왕이란 말도 참 오래간만에 듣는 거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더 탐사를 털면서 구 열린 공감도 털어야 되는데. 저기 아니, 자연스럽게 볼 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맘만 먹으면 털 수 있어요. 저는 누굴 믿냐? 우리 청장님을 믿거든요. 네, 예, 청장님은. 예. 주인팀 때부터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아, 그렇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뭐 예. 하여튼 계속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세금과 회계 뭐 이런 재무 예. 이런 쪽에 자신 특화돼 있는 그 채널이기 때문에 일단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더 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죠. 다시 제가 이게 모르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더 탐사는 일단 주식회사잖아요. 법인이죠. 그렇죠.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감사를 받거나 법인은 다 같은 법인인데 네. 영리법인. 영리법인이죠. 예, 그 예. 주식회사라고 하는 네.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일단 세워진 법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회계 장부나 이런 걸 직접 가서 봐야 하는데 아니면 공시된 걸 이제 확인을 하거나요. 근데 그거 외에는 또 주식회사는 또 볼 수 있는 방법들이 평가 보고서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 감사 보고서. 예, 감사 보고서 같은. 그래서 제가 그걸 구해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근데 왜 감사 저기 보고서가 아니고 저건 신용 분석 신용 분석 보고서, 예, 예. 신용 분석 보고서입니다. 근데 저기 더 탐사는 신용 분석 보고서 이렇게 있는데 네네. 시사타파는 그런 것도 없지. 그 있을 수가 없죠. 시사타파는 거기는. 거기는 지금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네.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신고가 지금 안 되고 있을 거고 여기는 법인이고 네. 그다음에 그 개인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죠. 보통 신용분석회사에서는. 그리고 그 개국부는 사단법인이니까 네.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은 저런 분석을 안 하죠. 그렇죠. 그 아까 그 사진에 뭐 자세히 안 보여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안 보여서 이게 나이스 평가 보고 키스 레포트라고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그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데고요. 업체명은 주 시민 언론 더 탐사고 대표자는 최영민 강진구. 그 사업자 등록이랑 작성일은 2022년 10월 10일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2002년 10월 10일 날 작성은 됐는데 예. 지금 내용안을 내가 잠깐 보니까 이게 두 개 연도가 있더라고요. 사업연도가 네네. 그 이제 12월 말 법인인 거예요. 네. 12월 말 법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적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 네네. 어떤 건 9월 말도 있고 3월 말도 말도 있고 막 있고. 그래요. 법인 예. 그 예. 기준일이. 그런데 예. 여기는 12월 말 법인이라서 그 해에 있었던 내용을 그 다음에 3월까지 법인세 신고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거라고 좋습니다. 보면 됩니다. 일단 그 주요 재무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 좀 키워주시겠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또 좀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제가 일단 본인이 시력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만 가려주시겠어요? 왼쪽부터 제가 말해볼게요. 오른쪽 가리고 왜? 야, 예. 자산 총계가 이제 100만 원 단위니까 100 이거 12억 12억 1,500만 원입니까? 12억 1,500만 원이고요. 그 부채 총계가 2억 200, 예. 자본 총계가 10억 1,300. 그러니까 네.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을 합한 게 그렇죠, 자산이 그렇죠. 된 거예요. 12억이죠. 그럼 예. 매출액이 18억 7,500. 저거는 이제 그 수입입니다. 예. 매출을 작년입니다, 했다는 작년. 여기서는 지금 그 방송을 하고 거기서 그 얻어들인 후원금하고 회비 뭐 이름 뭐라고 했던 간에 네. 여기서는 영리법이니까 수입이 되는 거죠. 수입을 했고 그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건 11억인데 예. 여기는 매출 원가는 없고요. 예. 나중에 뭐 손익계산서 보면 나오지만은 매출 원가는 없고 영업이익 그러니까 그 일반 관리비 판매비 직원들이 일하고 사무실을 그렇죠. 운영하고 하는데 네. 드는 일반 관리비 판매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주로 그 내용이 매출 그 원가는 없는 대신에 그게 비용이 되고 그 총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되죠. 예. 그 영업이익이 11억이나 되는 아주 뭐 영업이익이
만 따지면 너무 우량한 기업이죠.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무량 기업이다. 그러니까 자산이 전부 다 영업 이익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 영업이익이 어떤 걸로 영업이익이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영업이익이라는 게 그겁니다. 방송이지, 방송. 방송에서 네. 받은 후원금하고 저게 예. 전부 다 매출 유튜브 수익과 매출액이고 네. 유튜브 광고 수익하고 후원금하고 이게 주가 되죠. 예. 그리고 비용은 네. 거기 기자들 월급 주고 취재비. 그다음에 월급. 사무실 비용 나가는 거 이런 네. 것들을 빼고 남은 금액이 11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어. 그 순이익은 그래서 따지고 보니 순이익이 9억 7,500이다.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게 2021년 12월 31일까지만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 이후에 더 들어왔는데 돈이 아 그러니까 이제 아니 폭발적으로 그 다음에 증가했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2월 말 법인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보세요. 2020년은 자산이 5,300, 그다음에 그 부채가 1,500, 예. 그다음에 자본 총계가 3,700. 3,700. 근데 저기에 부채가 여기 지금 저렇게 우수한 회사인데 부채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게 저거예요. 어. 본인이 가져간 부채. 아 대표가 그때 가져갔다는 부채. 아니죠. 그건 가져갔기 때문에 그건 부채가 아니고 부채로 잡아놨다고 아니 이제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부채를 저 잡아놓은 것이 작년에 그 했나요? 난 저 부채의 성격을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채는 애매한 행- 회사가 가져간 게 아니고 네. 회사가 빌린 거거든요. 예, 네.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회사가 빌린 게 부채예요. 근데 저 부채가 2억 200이 무슨 부채인지는 네, 네. 이제 주임종 단기 채무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대표나 예. 뭐 정천수나 강진구나 뭐 그 당시니까 2021년 예.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최영민 뭐 이런 또 거. 필요해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 네. 그 부채가 2억이나 2021년도에 있었다는 거는 예. 그거는 뭔지는 제가 지금 이 상황으로는 볼 수가 그렇죠. 없다. 이걸로는 예. 뭐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냥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다 장부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이익이 작년에 9억 7,500만 원 정도가 더 탐사는 나왔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예. 저 순이익이 나오면 회사에 유보를 해놓거든요. 유보. 예. 그 저걸 나중에 자본 전입을 할 수도 있고 예. 배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당. 예, 예. 근데 배당을 지금 이 배당을 하면은 예. 그래서 제가 성격상 이 회사는 그 후원금으로 사실은 저렇게 만들어진 돈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예. 그런데 그 돈을 개인이 수익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면은 예. 방송하는데 쓰라고 사실은 준 거라고 그렇죠, 봐야 그렇죠. 되니까 예. 저런 것도 만약에 배당을 받아가면은 조금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네네. 그러고 배당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어. 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네. 여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건 좀 지켜봐야 한다 그런 이런 거죠.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치타타파 여러분 보고 계시죠? 예, 저희는 정확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 부분에 이제 재무 비율 분석을 보면 이게 지금 대상 기업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회사에서 다른 기업들과 이 얼마나 이 더 탐사가 얼마나 뭐 좀 괜찮은 기업인가 이거 평균 같은 걸 낸 게 이런 거 같더라고요. 여기 대상 기업 하는 평균 요 화면에 가려서 잘 안 여기는 보이는데. 재무 비율 분석이라는 게 네.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그렇습니까 이건요? 이 성장성이나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네. 2,727%.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그 작년에 보십시오. 이 성장성이라는 기준을 2020년에 비해 가지고 네. 일단 그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2천 몇 배 늘어난 거죠. 우리 아농구 TV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파이팅! 아니 처음으로 저기 성수 형님이 조용하세요. 보면서 눈빛이 아이구야. 지금은 솔직히 부럽죠? 지금 아는구 TV를 내게 되면 저기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잡힙니까 저희는? 아이고. PD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회사면 재무 구조가 그래도 일단은 뭐 튼튼하다. 뭐 그렇죠. 좋게 보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익성을 한번 다음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야, 2,727%나 성장한 회사한테 수익성을 못하는 따져. 그러니까. 성장을 저렇게 많이 했다는데. 자료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야 돼요. 그리고 저 이 자료 구하는데 힘들었어요. 돈 들였어요. 형님 이거 좀 자세히 봐야죠. 예. 수익성 분석 보시면은 뭐 비슷한 얘기가 반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시면 매출 영업 이익률 키워주실래요? 좀 더 네. 조금만 더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예. 사실 매출 이익률이라고 하거나 총자본
순이익률이라든지 예. 이런 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드는 거 없이 그야말로 그 종사하는 직원들의 나오는 그 네. 보도 자료로 돈을 벌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뭐 그 너무나 우량한 거죠.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미리 돈을 들어가 투자를 해가지고 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하는 평균하고 비교를 해봐. 3.71이 평균인데 예. 이익률이 153.69%가 이익률이 153% 나오는 거. 대단한 거죠, 진짜. 야.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예. 이 독자들 이걸 보시는 더 탐사를 보는 사람들의 후원을 많이 한다. 이제 사랑을 받고 있다. 받고 있다 보시면 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기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것도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어? 그만큼 많이 할 사람들이 몸으로 뛰어서 이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걸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탐사를 좋아하고 보는지를 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좀 해보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해보시는 분들은 다 보는 것들이 중 하나가 재무제표 재무제표. 아니겠습니까? 네. 재무제표가 이제 좀 너무 커서 재무제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보통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재무제표를 하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네. 같이 재무제표로 가는데 네. 대차대조표는 일정한 시점에 어떤 딱 시간을 딱 끊어 가지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2021년 거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산이 아까 봤듯이 거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예. 자산이 봤듯이 얼마였죠? 자산 총계가 12억. 자산 총계가 12억이었죠. 네. 이거는 2000 여기 있네. 11억 5천 12억 1,500. 12억 1,500이죠. 네. 12억 1,500이고 그다음에 부채는 2억 200. 예. 그렇죠. 그래서 자산, 자기 자본 이익 잉여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지금 10억 1,300. 예. 이게 이제 순수하게 그 회사에 이제 그 스탁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자본 총계가 예, 그렇습니다. 자본 총계 그렇고. 손익계산서. 그다음 손익계산서는 이제 보면은 얼마냐 하면은 아까 그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데 매출 네. 원가가 없죠 여기는. 네. 매출 원가가 없고 매출 총 이익률이 100%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매출총 이익률이 그럼 그다음에 판매비 일반 관리비인데 여기도 판매비 일반 관리비라는 게 아까 그 직원들 월급이에요. 그 직원들 월급이 지금 보면은 다 그 그때 얼마씩 나냐면은 판매 관리비가 7억 6,400이네요. 그렇죠. 그 1년 동안 직원들 다 그 쓰는 판매 관리비가 그렇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3억 4,200이네요. 인건비가 그렇고 합하면 판매 관리비는 이제 사무실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순이익은 11억이고 그 법인세 차감 후에 당기 순이익은 9억 7,500. 그래서 그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는 거예요. 52. 요게 이제 예. 그 손익계산서라 그러는데 네네. 손익은 그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얼마를 네네. 수입을 얻었고 얼마 비용을 써서 남은 그 이익이 얼마냐를 네네. 보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다음 해로 또 올라가면은 이익 잉여금으로 이제 이 잉여금이 돼서 또 쌓이는 거고요. 자본으로 전입되는 잡히는 거죠. 거고. 예. 그러니까 작년 한 해 52억. 예. 예. 그리고 올해는 아직 모르는 거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제가 올해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이제 이쪽에 상당히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 6월 달부터 이제 그 정천수 씨가 그 미국 가서 이제 그 하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올해 6월이죠. 원래 예. 6월부터 생겼다고 하면은 그 돈이 이제 올해는 올해 말까지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내년 3월달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야 내년 이 보고서를 보면은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는데 아직 이제 여기서 내가 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냐면은 구열린 공감 TV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구독자 수가 80몇만 뭐 90몇만 90만 정도 됐어요. 가다가 당시에, 예. 이제 거기서 스톱을 하고 예. 그게 이제 법인 자산이거든요. 그 방송 그 유튜브가 네네. 그럼 법인 자산이기 때문에 법인의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수익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후원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광고를 해서 유튜브 그 구글에서 주는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거기에 수입으로 들어 잡히면 예. 법인의 수익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거를 정천수 씨가 본인 거라고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져가는 거는 법인 자산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하, 야. 그거는 가져가면 어쨌든 법인에 들어있고 정천수 씨는 아직도 거기에 주주거든요. 주주로 있죠. 예. 주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의 구성원의 한 명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표였던 사람이고. 그렇죠. 네. 그래 6월 달까지인가 월급을 받아갔죠. 그럼요. 그래 받아가는 그때까지는 대표였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예 거기 그 자기 유튜브라고 해가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인에서 결의가 해가지고 법인에서 뭐 아예 그 정천수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진짜 지금까지 그 어떤 해명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내가 회사를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회사 걸 훔쳤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회사를 빼앗길 것 같아서 회사를 훔쳤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양립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회사를 빼앗길 것 같으면 회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다른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통장 가압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거기서 자기가 주주로서 해야 되고 이걸 지금 법인의 자산으로 들어와 있는 유튜브고 그게 주 수입원인데 그렇죠. 그 수입원을 내가 개인 이름으로 개설은 해놨다고 하지만 그 이름으로 개설해놨을 뿐 예. 그건 법인 자산인 거예요. 그렇죠. 그 법인 자산을 가져간다. 거기서 나온 수익은 아직도 그게 그대로 있는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썼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통장은 전부 다 법인 자산으로 잡혀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신고할 때 상당히 그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더 탐사는 구열린공감 정천수 씨한테 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저 법원에다가 또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와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안 그러면은 이게 그 배임 문제로 그럼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조치를 지금 취한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도 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 돈은 돈 때문에 이러고 있다. 결국 정체가 드러났다. 봐라, 얘네들이 원하는 건 돈이다. 아니 회사가 낸 매출을 갖다가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죠. 빼돌린 거를. 그거는 강진구나 그 최영민의 돈이 아니래요. 그럼요. 법인의 돈이라고요. 법인의 돈을 정천수 씨가 지금 가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법인에 넣어놓고 거기서 자기 위치에 따라서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내가 처음에 법인에 내놨으니까 내 거 가져가겠다. 그거는 법인을 아니, 잘못 알고 있는 자 거죠. 보세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요. 강용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강용석이 야 여기 내가 같이 만들었고 내가 실질적으로 돈 번 주체였어. 그러니까 내 거 내놔 이럽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형 자기가 하필이면 예를 들어도 가로세로로 들어가. 아니 가로세로 같은 경우가 지금 네. 김세희가 서로 대표였다가 싸웠으니까 또 싸워가지고 망했잖아. 맞아. 예. 그리고 뭐 이런 데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신의 한수 같은 경우도 신의 한수하고 신의식 TV가 따로 있어요. 맞아요. 예. 왜 그렇게 신의식이 등신이라서 그랬겠어? 바보여서 그랬겠어? 그럴 수도. 신의 한수는 회사용가요, 회사. 네. 주식회사예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월급만 받았는데 자기가 다 쎄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나는 돈을 월급밖에 못 받네. 그러니까 채널 다시 새로 판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지금 정천수가 주장하는 건 보수나 진보 양쪽에서 아무도 이해할 그렇죠. 수 없는 그런 그 주장을 갖다 혼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보수 진보가 개입될 일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어떤 진영 논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세금이나 회계 논리의 어떤 그럼요, 상법상의 세금.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 회사를 만들 때 법인으로 만들었으면은 이거는 별도의 인격체예요. 그럼요. 법인이잖아요. 법이 만들어준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그래 법인이 하나의 별도의 인격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산을 자기 개인 내가 넣었을 때 내가 넣었으니까 내가 빼간다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아니라고요. 이게 개인하고 지금 법인하고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 돈을 가져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내가 처음에 소유했었어. 네네. 그런데 이 로봇을 결국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빼앗기게 됐어. 네네. 그렇다고 로봇의 머리만 딱 떼가지고 내가 이건 내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안 소리잖아요. 되죠. 이게 네. 그렇게 한 사람은 그냥 범죄자인 거예요. 범죄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판을 보자고요. 뭐 재판 맨날 그러고 재판에서 뭐 결론이 날 거라고 하는데 재판을 보자고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재판하는 변호사들은 들어보면 금방 알 네.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그 시사타파 이야기를 네. 좀 하자면 시사타파는 그 개인 그 아마 이종원 씨 개인의 시사타파 TV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개인하고 개국본이라는 법인하고는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주장하는 본이 자꾸 여기서 뭐 이쪽에서 통장 까라고 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개국본 거라는 거하고 시사타파 개인 거라는 거하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그걸 주장을 하면 네. 개인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은 그건 개인 소득세를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개국본 거라고 하면은 개국본이라는 거기는 또 비영리 사단법인이거든요. 네. 비영리 사단법인은 세금 이슈는 없어요. 네. 다만 그 공금을 개인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이 가져갔다고 하면 횡령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개국본하고 그 열린공감 TV하고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열린공감 TV는 자기의 채널을 정천수가 처음에는 자기 개인 사업체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의 채널을 법인에 귀속시켰습니다. 그게 다 자료도 다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데 시사타파 TV는 귀속시키지 않았어요. 시사타파 TV를 통해 가지고 개국본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긴 했지만 네. 개국본은 개국본 TV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뉴스 클리핑이니 이런 거 진행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개국본 TV로 진행하고 있는. 그쪽으로 나가는 거 원래.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무슨 집회 같은 데 나올 때도 중계 방송을 두 군데서 해요. 시사타파 그렇죠. TV와 개국본 TV가 따로 해요. 네. 방송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의혹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잠깐만. 근데 여기 사람이 섞여 있거나 장비가 섞여 있으면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안 되는 불분명해지는 거죠. 아니, 지금 비용은 굉장히. 한 군데서 써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한 군데 써였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그 카페는 그럼 뭐야? 개국본 카페야? 그런데 그 카페에서 시사타파를 갖다 녹화하거나 그럴 때 돈 받아 안 받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고용돼 있는 사람이 시사타파에서 고용된 거야? 개국본에서 고용된 거야? 시사타파에서 고용된 사람을 개국본에서 쓰면 돼 안 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급이 어디서 나가고 출연료가 어디서 나가고 이걸 갖다 소명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국본 TV라면 개국본이란 사단법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개국본 TV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세금 처리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귀속하고 있는 장비들 정확하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마음껏 시사타파가 쓰면은 이것도 횡령이에요. 그리고 그걸 쓰게 하면 배임이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방송 연결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네네. 그 월급을 어떻게 맞습니다. 하느냐, 실비 그걸 변상적인 네. 이야기 정관- 물어봤잖아요. 예, 하면서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시사타파에 관련된 직원이냐 예. 아니면 개국본의 개국본 직원이냐에 그렇죠. 이제 구별이 확실히 돼야 되고요. 네. 만약에 개국본 직원이라고 한다면은 개국본에서 월급을 받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개국본의 수입으로 받아가야 되고 그러면 개국본에서 그 사람한테 줄 때 월급이라고 하면은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요. 예. 이제 그렇게 월급으로 해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 실비 변상적인 금액을 네. 그 보통 일용이라고 하죠. 네. 그런 사람들로 쓸 수는 있어요.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4대 보험을 안 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 구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무슨 시사타파라는 TV에서 한다면 개인이잖아요. 개인 네, 사업자잖아요. 네. 그거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그 개인 사업자도 사람을 쓰면 거기서 썼다가 월급을 준다고 네. 하면 거기서도 원전 징수를 해가지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렇지 않고 실비 변상적으로 준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고용노동부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야. 국세청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이 내용을 네. 전부 다 좀 알고 이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막말로 저 내년도 1월에 개국본의 대표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사타파는 어디서 방송을 계속 하실 건가요? 팟빵에서 하라고요? PD가 오늘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부터. 예, 예. 하여튼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더 탐사로 지금 다 넘어가고 계시니까 예. 예. 지금 일단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인 것 네. 같고요. 일단 저희 프로가 이렇게 3%보다 더 유익합니다.
저희 방송을 보면 경제 공부가 됩니다. 3%만큼 저희가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용도 이상하네. 왜냐면 오늘 리액션이 이렇게 안 좋아? 오늘 재미가 좀 없었어. 예, 죄송합니다. 내가 예. 성대모사 할 기회도 없었고. 한번 하셨잖아요. 아까. 그거 억지로 한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저는 판을 쫙 깔아줘야지. 아니 오늘 저도 이게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작가 한 명 붙여주는 거 팟빵 뭐하냐? 하여튼 팟빵에서는 우리 성수형 월급은 꼬박꼬박. 저는 미루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예. 어디 뭐 모호하게 돈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팟빵 정확히 들어가죠. 그럼요. 예, 저희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마무리 정말 짧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나는 그 상황을 그 윤석열 정부의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이 정부가 맞나? 과연 우리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안전과 안보를 이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맞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계속 만약 이렇게 5년을 간다면 네. 정말 아마 그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실을 옮기는 게 큰 그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만약에라고 하는 걸 다루고 그리고 소설을 써봐야 되지만 만약에 이분이 황국 식민이었다면 만약에 다들 황국 식민이었는데 황국 식민이 얼떨결에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황국에게 이 모든 걸 바치고 싶어. 아하. 그래서 대통령실을 먼저 옮긴다고 하면서 국방부를 해체시킨 게 아닌가. 아니 왜냐면 이 의견의 팟빵은 전혀 조용해. 들어봐 일단 들어봐. 개인의 의견임을 예. 들어봐. 예. 5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미사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는 SLBM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를 SLBM이라고 해서 확인시켰어요. 그렇죠. 그런 그 전력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어요. 그리고 제발 좀 일본이 막 쩔쩔매면서 지소미아로 미사일과 관련돼 있는 정보 좀 달라고 구걸하다시피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그렇게 확실하게 정보를 파악해내던 그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국정원은 어디 간 겁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정보를 갖다가 청취하고 그 분석하는 능력은 다 얼른 사라졌습니다. 맞아. 솔직히 국방부를 해체하고 사이버 사령부도 넘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본군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끔 하면서 북한에서 침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준 다음에 국지전 일으켜가지고 영구 집권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위아래로 드는데 다 열어놨어 이것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확 열어놓은 거죠. 와. 그래놓고 자기는 돈만 챙기면 된다. 이런 일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보 집에 있는 유니클로 다 갖다 버려. 갑자기? 저는 일본 거 이제 안 쓰겠습니다. 불매를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안 했습니다만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빨리 다 갖다 버리라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오늘 저 투지가 애국심이 예. 쫙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다시 여러분들 반일 우리 불매 운동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그냥 은연중에 소비하던 거 다 끊어버리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알겠습니다. 저희 아노고 TV는 목요일 이제 수요일에는 저기 시사브로님과 또 돌아올 거고요. 목요일은 저희 두 분과 저 생방송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노고 TV 저 내일도 만나겠습니다. 안녕. 동해물과 아무도 안 하네.